프리미엄 에이전트 이정수입니다. 저는 사실 겨울만 되면은 진짜 정말 어린 시절, 50여 년 전에 어린 시절에 그 손발이 트고 또 동상이 걸려서 빨갛게 부어오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너무 가렵고 그랬던 어떤 기억들이 나요. 근데 요즘은 아마 그런 사람은 없을 거예요. 아마도 그래도 요즘 너무너무 춥다 보니까 손도 발도 상당히 시리고 춥죠. 그리고 몸도 움츠러드는데 그런 겨울철에는 어떻게 손발 관리를 해야 할까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렇게 겨울철이 되면 날씨는 바람이 많이 차거나 또 대기도 상당히 건조하죠. 또 뿐만 아니라 난방기기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피부 수분이나 영양 손실이 아주 심한데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피부가 상당히 노화가 많이 빠르게 진행되는 걸 느끼고 또 신체 모든 기능이 저하돼서 상당히 그러니까 몸이 뭐 붓는다든지 또 아니면 컨디션이 좋지 않다라는 걸 느낄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바디 케어 중에서도 우리 노출이 가장 심하고 또 자칫 소홀해지기 쉬운 어떤 손발 관리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우리의 손과 발은 신체의 축소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기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손에 척추를 중심으로 뭐 기관지, 발바닥, 간, 대장, 그다음에 발에는 어깨라든지 신장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대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각 기관에 대응하는 반사 신경들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손에 있는 신경 반사를 갖다가 손 반사고, 발 반사고라고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뇌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바를 실행하는 기관이 어디일까요? 네, 바로 손이에요. 사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린아이들 두뇌 발달에 좋다고 하면 무엇을 시키죠? 뭐 레고라든지 종이접기라든지 이런 어떤 놀이를 시키고 또 우리 어렸을 때는 젓가락 사용하는 것들을 많이 이렇게 집중적으로 시켰어요. 근데 또 어른들은 어때요? 치매 예방에 좋다고 하면서 뭐 좀 뜨개질을 한다든지 악기 연주를 한다든지 또 발레를 한다든지 뭐 어른들은 또 화투놀이도 치매에 좋다면서 다들 즐기시죠. 이처럼 아주 정교한 손놀림이 두뇌 발달의 원동력이 되기 때문에 손은 제2의 뇌라고 말을 하고요. 발은 제2의 신장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발은 우리 몸 가장 아래에서 전신의 2% 정도밖에 불과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나머지 98%를 지탱해주는 중요한 부위이기도 하고 또 지금 그림에서 보신 것처럼 말초신경과 모세혈관의 70%가 팔과 다리에 몰려 있어요. 그리고 손하고 발에는 피지선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각질이 아주 쉽게 쌓이고 주름이 쉽게 지는 것이죠. 이런 말도 있잖아요. 여자의 나이를 알려면 손과 목을 보면 안다. 그렇기 때문에 각별히 관리가 필요한 게 신체 부위가 손과 발이죠. 우리 손발 관리, 평소 생활 습관으로 면역력 높이기. 웬 면역력이냐고 하시겠지만 사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몸은 혈액순환이 잘 안 되고 모든 신체 기능이 떨어져요. 그런데 손과 발이 차면 중심 체온도 떨어지죠. 그렇게 되다 보면 당연히 혈액순환도 안 되고 면역력도 저하가 되고 감기나 바이러스 감염 등에 쉽게 노출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그 면역력을 높이려면 우선 손과 발을 따뜻하게 해야 하고요. 체온을 높여야 합니다.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지만 사실 잘 안 되는 것이고 또 이런 기본 생활 수칙을 잘 실천해 보자는 의미에서 다시 한번 짚어봅니다. 첫 번째, 건강한 영양소 섭취하고 음식을 천천히 꼭꼭 씹어 먹는다. 이거는 사실 소화 기능을 좋게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꼭꼭 씹어 먹는 이 저작 운동은 얼굴이나 머리, 턱 운동을 하게 해요. 그래서 우리가 꼭꼭 씹어서 계속 먹는 그 동안에 몸에 열을 내게 하는 거죠. 그런 아주 기본 운동이라고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한 입에, 음식을 한 입에 드셨을 때 30회 이상 꼭꼭 씹어 드시면 침샘 분비도 촉진이 되고 또 소화 기능도 좋아지니까 또 혈액순환도 도와주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또 길게 식사를 하니까 어때요? 소식을 하게 되죠? 다이어트에도 아주 좋고요. 좋은 식습관을 들여서 우리가 건강한 생활을 한번 할 수 있도록 해보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스스로 따뜻한 열이 날 때까지 마사지를 하고 지압을 한다라고 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마사지하는 법, 그 다음에 지압은 아까 말씀드렸던 손 반사고, 발 반사고 주변을 부드러운 어떤 물체를 가지고 눌러주셔도 되고요. 또 스스로 자기 손으로 지압을 하는 것들을 해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마사지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더 뒤에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우리가 평소에 저희들은 다 하고 있죠. 수욕이나 족욕이나 반신욕하기. 이 또한 몸에 열을 내고 체온을 높여주는 것인데요. 아마도 시크릿 스킨케어 제품을 사랑하는 우리들은 너무나 잘 실천하고 계시죠. 왜냐하면 사해소금을 넣고 미네랄을 쏙 피부에 흡수시키죠. 그리고 노폐물, 독소, 피로물질, 몸속 유해 성분 이런 것들을 쏙 빼내니까 자꾸자꾸 하고 싶어지는 게 반신욕이고 수욕이고 족욕인 것 같아요. 일주일에 두세 번 하는 것이 좋고 시간은 15분에서 20분이요. 물의 적정 온도는 37도에서 38도로 적당하죠. 신체보다 약간 따뜻한 온도가 가장 좋은 온도이고요. 너무 고온으로 하시게 되면 피부에 유분막이 손상이 되기 때문에 피부에 있는 수분마저도 빼앗기기 때문에 더욱 건조해져요. 또 반드시 반신욕 하기 전후에는 물 한 잔씩 마시는 것도 잊지 마세요. 스트레스 해소하기. 사실은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이다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또 스트레스는 손과 발을 얼린다고 합니다. 원래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을 때는 혈관이 과도하게 수축이 돼서 손발이 무척 차게 돼요. 그래서 아마도 이런 경험들을 해보신 분들이 좀 있으실 겁니다. 그렇다면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방법으로는 우리가 너무 잘 알지만 뭐 명상하기라든지 아니면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는다. 또 충분한 휴식을 취하거나 충분한 수면 이런 것들로 스트레스를 날려버려서 몸을 차지 않도록 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다섯 번째는 따뜻한 차를 마신다. 열이 나게 하는 따뜻한 차 종류에는 생강차나 대추차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음양탕을 마시다고 합니다. 음양탕은 우리 체온과 비슷한 그 미온수를 마시는 것을 말을 하는데요. 원래 이게 컵에 물을 받았을 때 그렇다면 따뜻한 물을 먼저 받고 그 다음에 찬 물을 받아요. 그래서 이 물을 미온수로 만들어서 마시는 걸 음양탕이라고 합니다. 아마도 저희가 혈액순환의 그 이치랑 같지 않나 싶어요. 저희가 하체를 따뜻하게 하면 상체로 혈액순환이 되면서 상체가 또 시원한 기운으로 순환이 되게끔 해주는 것처럼 물을 받을 때도 따뜻한 물을 먼저 받고 찬물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여섯 번째는 손발 따뜻하게 보온성 의류나 장구를 착용한다 인데요. 뭐 이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요즘은 너무 뭐 좋은 수면 양말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잘 나와 있으니까 이건 말씀 안 드려도 뭐 추우니까 장갑도 끼실 거고요. 일곱 번째는 체열을 높이는 근력 운동을 꾸준히 하기. 이것은 아마 유산소 운동이나 근력 운동은 한 30분 정도 하면 사실 몸에서 열이 나고 땀이 날 정도로 운동이 되는 거를 다들 느끼실 텐데 그 또한 신진대사 시스템을 원활하게 해주고 면역력을 높여주는 아주 꼭 필요한 생활 습관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제가 간단하게 필요한 우리가 체온을 높이고 면역력을 높이는 생활 습관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몸을 열이 나게 하는 마사지법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모관 운동이에요. 모관 운동은 지금 사진에서 보신 것처럼 손발을 진동하는 운동을 말합니다. 이거 아마 요가나 이런 데서도 아마 이 운동을 많이 할 텐데요. 평상시에 이 모관 운동을 하기가 아주 쉬워요. 사진처럼 베개를 베고 누워서 팔과 다리를 천정으로 수직으로 올려줘요. 그리고 마구 흔드는 동작입니다. 네, 마구 흔들어요.
그러다가 좀 힘들면 10초 정도 멈춘 뒤에 바닥에 툭 떨어뜨려요. 그리고 또 다시 이걸 반복적으로 하게 돼요. 이렇게 되면 말초 신경과 모세혈관이 몰려있는 팔과 다리가 제대로 작동이 되면서 혈액순환이 잘 되고 체온이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면역력이 강화되는 거고요. 두 번째로 뭐 손목 꺾기, 손목 발목 꺾기, 손발치기 운동을 제가 말씀드리는데, 손목 발목 꺾기는 뭐 우리가 손목 발목 스트레칭을 위해서도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손을 90도로 위로 올리고,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세워주시고 손목을 아래로 꺾어서 또 하나 둘 셋, 이거를 20회 정도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물론 지금 장유미 스폰서님이 하신 것처럼 손을 잡고 꺾어주시는 방법도 좋고요. 그 다음에 수목을 쥐고 또 좌우로 돌려주는 방법도 있겠죠. 그 다음에 손발치기 운동인데요. 손발치기는 조금 전에 보신 것처럼 양손 끝을 이렇게 둥근 공을 잡듯이 벌려서 끝을 계속 쳐줘요. 양손 끝을 서로 돌아가면서 쳐주고 30초 이상 이걸 쳐주게 되면 아주 좋습니다. 또 발은 어때요? 앉거나 누워서 지금 사진에 있는 것처럼 발뒤꿈치를 붙여요. 발뒤꿈치를 붙이고 엄지발가락 밑에 약간 볼록 나온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 부분을 쳐주시는 거예요. 그 부분을 탁탁탁탁 계속 쳐주시는 거죠. 이거를 원래 100회 정도 하면 좋다고 하는데 이것 또한 한 30초 정도씩 하시면 돼요. 또한 발목치기와 이 손끝치기 함께 가능하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손뼉치기, 뭐 손등치기. 그 손등치기는 원래 그 허리를 강화시켜주는 그 운동이기도 한데 이것이 열을 내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손등치기도 30초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손목치기. 양손바닥 아래쪽에 그 손목을 서로 30초간 쳐주는 거예요. 이거는 생식 기능을 좋아지게 하면서 혈액순환을 많이 도와주죠.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 새끼손가락 끝에서부터 심장까지 연결되어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손날치기를 하게 되면 심장 경락을 이렇게 자극을 주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풀어준다고 합니다. 저는 사실은 이 모든 동작을 아침에 잠에서 깨어나면 바로 눈 뜨자마자 침대에 누운 채로 모관 운동을 하고 손치기, 발치기를 하고 일어나요. 그러면 제 컨디션이 상당히 좋고요. 제가 언제 이걸 느꼈냐면 처음에 침대에서 내려날 때 그 족저근막염의 시초인 것 같았어요. 발 딛기가 조금 불편해서 제가 이걸 시작하고부터는 아주 지금은 건강해졌답니다. 지금까지는 제가 손발 마사지법을 알려드렸는데요. 이 손발 관리 및 알려드렸는데요. 겨울철에 그렇다면 그 손발 혈액순환은 좋아지게 하는 법을 배웠으니까 이제부터는 곱고 예쁜 손을 가꾸기 위해서는 어떠한 방법을 써야 할까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선 손발 관리를 하는데 가장 기본은 손발 청결이죠. 뭐 손발 청결은 누구나 잘 알 것이고요. 그 다음에 손과 발에도 피지선이 없기 때문에 손과 발에 각질이 많이 생겨요. 그리고 굳은 살도 많이 생기죠. 그래서 각질 제거를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마스크팩, 손발 마스크팩 하기, 손발 전용 크림 바르기. 그 다음에 손에도 자외선 차단제를 365일 발라야 합니다. 그 다음에 손톱, 발톱 케어하기입니다. 우선 손발 청결에 뭐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 코로나로 인해서 전 국민이 아마 정말 이 위생 관리는 철저하게 잘 지켜주는 것 같고요. 손발 각질 케어는 사실은 피지선이 아까 없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는 미네랄 비누를 사용하고 솔트 스크럽을 피부에 올려서 살살 러빙을 얼굴에 몸에 하듯이 그렇게 하면 좋고요. 그 다음에 저는 사실은 프리파잉 필링 밀크 위드 애프리콧 시드도 가끔 이용을 합니다. 또 우리는 그 오일 솔트를 이용해서도 각질 제거를 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손발 마스크팩 하기는요. 사실 제가 요즘 이걸 거의 매일 하고 있는데요. 마스크팩이라고 하면
뭐 따로 제품들이 나오기도 하지만 저희는 정말 너무나 좋은 솔트 앤 오일 스크럽이 있잖아요. 시크릿에. 거기에 그 정말 천연 오일이 많이 함유되어 있어서 너무너무 좋은데, 그거에 바디버터, 보습력이 아주 뛰어난 바디버터나 아니면 핸드크림 또는 풋크림을 1대1로 믹스를 해요. 그래서 손에다 발라서 살살 마사지를 해준 다음에 비닐 장갑을, 일회용 비닐 장갑을 끼거나 발에는 비닐 캡을 사용을 해서 수면 양말을 신고 한 15분 정도 경과 후에 물로 씻어내요. 그러면 정말 피부가 너무너무 부드러워지고 내 피부가 부드러워진 그 손 피부를 자꾸 만지게 돼요. 너무나 부드럽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마스크팩을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는 꼭 해주시면 좋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물 일을 많이 하니까, 또 세제도 많이 이용하는 일을 하니까 거의 요즘은 매일 하고 있어요. 손발 전용 크림은 뭐 뒤에서 말씀드릴 거고요. 자외선 차단제 바르는 건 뭐 다 아시다시피 사실은 흐린 날에도 실내에서도 자외선 차단제를 발라야 된다는 건 다 아실 거고요. 그리고 또 얼굴뿐만 아니라 손이나 목 이렇게 노출 부위에 다 발라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검버섯이나 점이나 주름살 등 이런 노화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고요. 손발톱 케어는 어차피 겨울철 되면 손톱이 잘 찢어지죠. 그래서 큐티클 부위가 또 굳은 살이 많이 생기기도 하고요. 그래서 손발 케어도 아주 기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어떤 이제 손발 케어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렸는데요. 그러면 이렇게 우리는 손발 케어를 해야 하는데 어떤 제품을 잘 구매를 해야 할까? 어떤 제품을 구매해야 할까? 선택 기준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랬더니 우리는 사실상 뭐 풋크림이나 핸드크림 이런 것들을 선택할 때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 뭐예요? 향? 아, 발림성, 제가 말씀드리죠. 뭐 가격, 이런 것들을 거의 보고 아마 선택을 하실 거예요. 근데 사실 현명한 우리는 무엇을 봐야 돼요? 파라벤 성분이 있는지 없는지, 설페이드계 계면활성제가 있는지 없는지, 그 다음에 보습이나 영양 공급이 안전한 천연 유래 성분들이 얼마나 많이 함유되어 있고 어떤 종류들이 들어있는지에 대해서는 깐깐하게 확인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복습한다는 마음으로 간략히 짚어보겠습니다. 파라벤 프리 마크 잘 아시죠? 우리 시크릿 제품의 기본 정말 다 들어있는 파라벤 프리 마크. 파라벤은요, 다시 우리가 말씀드리지만 화학 방부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화장품이나 일상용품, 식료품, 의약품, 뭐 여러 가지 우리 일상생활에 필요한 제품들의 방부제로 사용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화학 방부제 중에서도 파라벤은 아주 유해한 성분이기 때문에 체내에 다량 흡수가 되면 화학 구조가 어때요? 여성 호르몬 에스트로겐 구조와 아주 유사하죠. 그렇기 때문에 여성 호르몬인 것처럼 교란을 일으켜요. 그래서 여아들에게는 여자 어린 아이들에게는 성조숙증 증상이 나타나고 남아에게는 무정자증이나 뭐 ADHD 또 더 나아가서는 DNA를 손상시키기 때문에 각종 유발암이라든지 암을 유발시킨다는 연구 논문들이 발표되면서 선진국이나 유럽에서는 유아들에게 그 사용을 엄격히 규제하고 있죠. 실제로 여기 보시다시피 MBC에서 방영된 자료를 보면 유방암의 세포에서 99%가 무엇이 검출이 됐다고요? 파라벤이 검출이 됐다는 거죠. 이렇게 아주 심각한 유해 성분이기 때문에 파라벤이 전혀 사용하지 않은 제품에 파라벤 프리 마크가 지정되는 거죠. 두 번째로 계면활성제, 설페이드 계면활성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계면활성제라고 하면 물과 기름처럼 서로 잘 섞이지 않는 그런 경계면에서 활동할 수 있는 분자를 말해요. 계면활성제라고 하면 사실 종류가 상당히 많은데요. 천연 계면활성제도 있고요. 실제로 우리 몸속에 인지질이 계면활성제 역할을 하고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일상생활에 많이 쓰이는 계면활성제가 위해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이유는 계면활성제의 독성이 인체에 치명적인 역할을 미친다는 결과 때문인데 그게 합성 계면활성제인 거죠.
우리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주방 세제나 화장품, 식품, 뭐 샴푸, 치약 자주 쓰고 있는 이런 것들에 살충제나 살균제, 세정제로서 사용하고 있는 것이 합성 계면활성제이고요. 또 이런 것들이 우리 일상용품에서 쓰이기 때문에 토양이나 물에도 축적이 돼요. 그래서 자연 환경에도 심각한 위험성이 있는 거죠. 이런 성분들을 잘 파악을 해야만 저희는 똑똑한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원래 합성 계면활성제는 사실 천연 계면활성제에 비해서 가격이 매우 저렴하기 때문에 대부분 이 합성 계면활성제를 사용하게 되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독성이 높은 것이 음이온계 계면활성제예요. 즉 설페이드 계면활성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설페이드 계면활성제는 석유를 만든 찌꺼기에서 추출한 성분으로 알려져 있죠. 그래서 우리 몸에 경기독, 경구독, 경피독, 독의 종류가 여러 가지 있지만 잘 아시겠지만 피부로 흡수되는 독이 경피독이잖아요. 그 경피독에 만병의 주범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독성이 강한 설페이드 계면활성제는 사실은 어떤 뭐 저희가 시크릿 제품을 사용하지만 그 이외의 어떤 제품들을 사용하실 때 뒷면에 성분 표시를 잘 한번 보시게 되면 설페이드의 계면활성제는 네 가지가 있어요. 소듐 라우레스 설페이드, 그래서 SLES, 소듐 라우렐 설페이드, SLS, 암모늄 라우레스 설페이드, ALES, 암모늄 라우렐 설페이드, ALS. 이런 것들이 표기가 되어 있으면 아주 위험한 계면활성제이니까 이런 것들은 선택하면 안 되겠죠. 그리고 천연 유래 성분을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말 그대로 인공적으로 화학 구조로 만든 것이 아니라 천연에서 추출한 성분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알듯이 뭐 식물에서 많이 추출이 되고요. 자연성으로 뭐 코코넛 오일이라든지 알로에 베라 잎즙, 시어버터, 티트리 오일, 올리브 오일,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천연 유래 성분들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제 아주 위험한 제품, 또 위험한 성분들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요. 그러면 시크릿 손발 관리 루틴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렇다면 치명적인 유해 성분이 없는, 파라벤이 없고 설페이드 계면활성제가 없고 천연 유래 성분이 많은, 거기에 미네랄 덩어리 천연 방부제라고 말할 만한 뭐가 들어있죠? 독보적인 원료, 사헬솔트가 함유된 시크릿이요. 단어만 들어도 아주 감동이 되는 시크릿 스킨케어 제품으로 손발 관리하는 루틴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품마다 다 그 특성이 맞게 함량이 많은 주요 성분이 있어요. 조금 자세히 보게 되면 그 성분들을 자세히 그 제품명에서도 이 제품에 어떠한 성분이 많이 들어있는지 아실 수 있어요. 그러면 첫 번째, 시크릿 포밍 핸드 숍입니다. 손세정제 하면 무엇이 좋아야 할까요? 손세정제. 뭐 아무래도 항균력, 또 자극이 없어야 되겠고요. 또 향도 좋아야 되고 보습력도 생각하게 되죠. 그래서 지금 시크릿 포밍 핸드소 거품이 풍부한 그런 비누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또한 그 유해 성분이 전혀 없고요. 파라벤 프리, 설페이드 계면활성제 프리, 그다음에 PEG도 프리예요. 그 다음에 자세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요 성분을 보세요. 보시면 천연 유래 성분이 많이 함유되어 있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한번 제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저희 이 시크릿 제품의 특징을 먼저, 포밍 핸드소의 특징을 먼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항균력 테스트 완료, 제가 아까 말씀드렸고요. 저자극성 테스트 완료. 또 풍부하고 조밀한 거품으로 아주 부드럽고 깨끗하게 세정이 되죠. 그 다음에 건조함이 없어요. 그리고 손을 닦고 나도 아주 촉촉한 보습을 느끼는 그런 제품이죠. 고급스럽고 은은하고 부드러운 향이 있고요. 산무첨가, 무첨가의 그런 제품입니다. 우선 주요 성분을 다시 한번 확인할게요. 시솔트, 5,000년 역사 속에 천혜의 그 사해소금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미네랄을 흡수시키고 피부 장벽을 강화시키죠. 글리세린, 원래 핸드 제품에는 이 글리세린이 많이 함유되어 있는데 그것은 무색, 무치, 무독성인 천연 보습제예요. 아주 뛰어나죠. 그런데 공기 중 수분까지 흡수하는 흡수성이 아주 뛰어난 그런 성분이랍니다. 글리세린이요. 그 다음에 흰 버드나무 껍질이 여기 성분이 함유되어 있는데요. 흰 버드나무 껍질은 사실 아스피린 여러분 아시죠? 타이레놀. 다 이게 뭐예요? 해열 진통, 소염제로 쓰이고 있잖아요. 그렇게 유사한 살리실산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요. 흰 버드나무 껍질에 그래서 무슨 통증을 완화시켜주고 항염 효과가 있는 성분이죠. 센티딘 제라늄. 제라늄꽃 아마 여러분은 대부분 아실 거예요. 해충, 퇴치식물이기도 한데 이 향이 사실 좋지 않아요. 그런데 센티드 제라늄은 향이 아주 부드러워요. 아주 은은하죠. 그래서 역시 트러블도 개선해주고요. 항염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티트리올 역시 마찬가지예요. 살균이나 손상된 피부에 도움을 주는 성분인데 이 티트리오일은 뒤에 저희가 풋크림에 티트리오일 성분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거기서 자세하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올바른 손발 씻기 제가 여기 그 사진을 올려드렸는데요. 지금 빨갛게 된 부분이 있잖아요. 거의 씻기지 않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잘 씻기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주의해서 잘 씻어주면 손 씻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올려봤고요. 최근에 위생 관리하는 거로 많이 홍보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 시크릿 포밍 핸드솝을 이용해서 이렇게 손발을 깨끗하게 6단계를 이용해서 한번 씻어보는 거를 권장해 봅니다. 다음으로는 시크릿 손소독제 겔이에요. 손을 씻지 못하는 장소에서는 휴대가 아주 간편하고요. 그 다음에 60ml짜리 3개가 얼마죠? 6,500원에 구성된 제품이에요. 그래서 여기 뭐 몇 가지 특장점이 있는데 간단하게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간편한 사용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비누로 모든 어떤 바이러스나 세균 뭐 이런 것들을 오염을 닦으려면 비누를 많이 사용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언제 어디서나 물 없고 비누 없이 소독할 수 있고요. 세정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식약처 외품에서 허가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전문 손 소독제로 안전하게 사용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강력한 소독 및 살균 효과, 에탄올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위생적인 관리와 세균 감염 예방에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 시크릿 손소독제 겔은 끈적임이 없어요. 그리고 사용하고 났을 때 아주 산뜻한 보습감이 있고요. 또 글리세린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시원한 아쿠아 향으로 더욱 상쾌하고 청량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은 시크릿 핸드크림 위드 시어버터예요. 제품명에서 보시는 것처럼 주요 성분이 무엇이라고 되어 있나요? 네, 시어버터라고 되어 있죠. 헤어버터라고도 하는데 어떤 성분이며 효능이 있는지 알아보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제 파트너 사장님 이영수 사장님께 쉐어버터에 대해서 이야기해 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렸어요. 아시는 만큼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쉐어버터에 대해서 이영수 사장님 말씀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광주에서 사업하고 있는 이영수이고요. 제가 시어버터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 시어버터의 어원이랑 원산지랑 과거에 어떻게 쓰였는지 그리고 성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시어버터는 프랑스어로 카리테라고 불리는 나무를 말하며 원료는 중앙아프리카에 분포한 시어 중에 망디포리아 품종의 씨에서 얻은 지방산을 말합니다. 원산지는 세네갈과 수단, 우간다 등 열대 사바나 지역의 서부 아프리카와 중앙 아프리카가 원산지이고 과거 고대 이집트에서는 클레오파트라가 자신의 미모를 유지하기 위해서 시어버터를 사용했고 전통적으로는 류마티스, 관절염, 타박상, 상처, 피부질환 치료제로 쓰였고 음식에도 사용했다고 합니다. 쓰고 남은 지방을 추출한 잔여물은 벽에 균열을 메우고 건물 방수에도 사용했다고 합니다. 성분으로는 요즘 같은 겨울철에 피부에 수분과 영양을 공급하고 수분 보호막 형성에 탁월해서 건성 피부에 좋고 리놀렌산,
아라키돈산, 비타민 A와 E를 함유하고 있어서 작은 상처나 염증 완화에 도움을 주고 자외선 차단과 함께 모세혈관을 자극해서 모발과 두피를 윤택하게 하고 특히 영양 공급과 재생력을 증가시켜 주기 때문에 헤어 컨디셔너로도 사용한다고 합니다. 보관을 할 때는 온도와 빛에 민감해서 건조하고 서늘한 곳에 보관해야 한다고 합니다. 저희 시크릿 제품에는 바디버터, 풋크림, 핸드크림 등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시어버터가 들어간 이 바디버터를 써보니 처음엔 꾸덕한 느낌이 들고 바를 때 찐득한 느낌이 들지만 스킨이랑 함께 바르거나 아니면 물기가 좀 있는 상태에서 바르니까 부드럽게 펴서 발라졌고요. 아이들도 목욕 후에 온몸에 발라주니 겨울철 각질 제거에도 좋고 끈적임도 없고 답답함 그런 것도 없고 향기가 좋아서 평소에도 잘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벌레 물렸을 때도 발라주니까 가려움이 덜하다고 좋아합니다. 저희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역시 시어버터에 대해서 자세하게 제가 간략히 부탁드렸는데 엄청 자세하게 말씀해 주셨네요. 우선 뭐 5가지 특별한 시어버터의 그 효능이 있어요. 뛰어난 보습력 아까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알레르기 유발 물질이 아주 적기 때문에 어느 피부에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항염 항균 작용이 있어요. 그래서 아기 기저귀 발진이나 아토피에도 효과적이고 가려움증 완화에 아주 좋습니다. 또 튼살이나 흉터를 줄일 수 있는 세포 재생 촉진도 있고요. 촉진 능력도 있고 콜라겐 생성 촉진도 있다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클레오파트라의 피부 미용에 애용했던 것이 뭐예요? 사해소금과 시어버터. 그 모든 것이 들어있는 것이 무엇이죠? 시크릿 핸드크림 위드 시어버터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 제품인지 아시겠죠? 여기에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오렌지 껍질 오일, 그 다음에 해바라기 씨 오일 등이 많이 함유되어 있는데요. 오렌지 껍질은 레몬과 마찬가지로 비타민 C 공급원이에요. 그래서 항미생물 효과, 부종 완화 효과가 있고요. 해바라기 씨 오일은 사실 신생아 피부를 보호하는 태지 성분과 아주 비슷한 성분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피부에 영양과 수분을 공급하고 진정 효과가 아주 뛰어나다고 합니다. 뭐 실제로 이렇게 저희 시크릿 핸드크림 제품을 사용한 그 사진을 제가 펌해 왔는데요. 블로그 글에서 펌을 해왔는데 처음에 이렇게 빨갛게 상처가 나고 갈라지고 피부색이 검푸르게 변색된 손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2달간 매일 꾸준히 사용했더니 이 오른쪽에 있는 그림처럼 손 피부색이 정상으로 돌아오고 아주 예쁜 손으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럼 그 다음엔 시크릿 버핑 블럭이에요. 제가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손톱 케어에도 아주 중요하다고 했는데 사실 요즘은 손톱과 이런 큐티클 관리는 전문 샵에서 많이들 관리를 받고 있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렇게 전문 샵을 이용하지 않아도 매니큐어를 바르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반짝거리고 건강한 예쁜 손톱을 가능한 것이 바로 버핑 블럭입니다. SBS 여자 플러스 프로그램에서 정가은 씨가 이렇게 그 버핑 블럭을 사용하는 어떤 한번 방영된 거를 본 적이 있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손톱에다 시연하고 그다음에 사이솔트 4종을 체험하면서 우리가 놀랄 때 하는 말이 있죠. 와우. 와우. 그래서 저희 시크릿도 정말 놀라운 그런 제품이다. 그래서 와우 팩인 것 같습니다. 다음은 시크릿 큐티클 오일입니다. 큐티클 오일은 우리가 지저분하고 굳은 살이 잘 생기는 부위가 손톱 끝하고 발톱 양쪽 그 끝부분들이죠. 그래서 척하면 스타킹 오일 튀기기도 하는데 그 큐티클 라인에 한 방울씩 떨어뜨려서 부드럽고 촉촉하게 마사지 해주시는 제품이에요. 주요 성분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뭐 씨솔트 기본이죠. 그 다음에 스위트 아몬드 오일, 포도씨 오일, 호우바씨 오일, 알로에베라 이츠. 뭐 여기에 있는 모든 어떤 성분들 중에 스위트 아몬드 오일을 한번 간단히 볼게요. 어차피 아몬드는 우리가 다 알다시피 오메가6나 뭐 3, 또 단백질이 아주 풍부하다는 거 다 알고 있고요. 그리고 비타민 B군이 아주 풍부하기 때문에 고영양의 성분이죠. 그래서 저희 피부에 영양을
풍부하게 흡수시켜주고요. 그 다음에 원래 진피층까지 수분을 전달하는 아주 뛰어난 보습력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시크릿 풋크림 위드 티트리 오일. 발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불쌍하기도 해요. 2%밖에 되지 않는데 98%의 신체를 바치고 있어요. 그리고 늘 우리는 직립으로 서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잘 이렇게 발은 어때요? 신발 속에서 항상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아주 좀 많이 소홀해지기 쉬운 부분이 발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또 세균 감염도 많이 되고 또 각질도 많이 생겨서 발에 우리가 관리가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거기에 아주 탁월한 효과가 있는 성분이 아주 많이 들어있는 시크릿 풋크림 위드 티트리 오일에 대해서는 이 성분이 많이 들어있죠? 무엇이 많이 들어있나요? 티트리 오일. 티트리 오일은 티트리 나무에서 추출한 건데요. 원래 티트리 나무 제가 사진을 보여드린 것처럼 이런 나무예요. 이것이 허브가예요. 근데 나무의 잎이나 잔가지, 요 잔가지에서 오일을 추출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것이 호주 원주민들이 이 티트리 오일을 가지고 상처, 화상, 뭐 아니면 감기, 두통 이런 질병 치료제로 쓰였다고 해요. 또 무좀 치료제, 치아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천연 클리너로도 사용한 게 티트리 오일이고요. 건선이나 습진, 여드름 치료, 그 다음에 살균 작용이 아주 뛰어나죠. 그래서 발에 쉽게 생기는 피부 간염 질환에 좋은 티트리 오일이 많이 함유되어 있는 것이 시크릿 풋크림 위드 티트리 오일입니다. 역시 우수한 보습과 피부 재생 촉진 작용을 도와주는 시어버터도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신생아 태지 성분과 비슷한 해바라기 씨 오일도 들어있어요. 그리고 여기 알란토인이 어디에서 추출했나라고 제가 살펴봤더니 상수리나무, 도토리나무 아시죠? 거기나 미래싹 등에서 추출한 천연 성분이에요. 그래서 알란토인은 각질 케어나 진정, 상처 치유가 역시 효과가 좋고요. 수분 공급을 해주는 데도 아주 탁월합니다. 올리브 오일도 들어있죠. 올리브 오일 우리 뭐 많이 저희 식료품으로도 많이 쓰고 실제로 올리브 오일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항산화 작용이 아주 뛰어나죠. 그래서 피부 노화 지연에 도움을 주고 진정시켜주는 데 도움을 줍니다. 시크릿 풋크림 위드 티트리 오일, 누구나 따라 할 수 없는 독보적인 원료 뭐죠? 사의 솔트, 그리고 솔트가 함유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앞서 말한 것처럼 산모, 아주 유해 성분인 파라벤, 그 다음에 설페이드 계면활성제 이런 것들이 들어있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천연 유래 성분들이 풋크림이나 뭐 다른 뭐 큐티클 오일이나 이런 거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이 함유되어 있고요. 시어버터가 들어있기도 하고, 그래서 저 풋크림을 이용해서 저희들은 사실은 가장 다양한 방법으로 효과를 보고 있어요. 그러면 제가 사실 풋크림이나 핸드크림을 아주 잘 사용하고 효과를 봤던 한봉현 사장님께 간단하게 이야기를 좀 들어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봉현 사장님 말씀해 주실래요? 풋크림.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진천에서 사업하고 있는 실버 에이전트 한봉현입니다. 저는 허리가 협착증으로 인해서 많은 고통으로 호소를 하며 생활하기조차 힘들었을 때요. 매일같이 반신욕을 많이 아팠을 때 하루에 2번에서 3번씩 하면서 풋크림을 발라주었고요. 다리도 다쳐가지고 수술을 했는데도 수시로 그 부위가 시리고 따갑고 날씨가 흐리거나 비가 오면 더 심했었는데요. 그럴 때마다 풋크림을 발라주고 일회용 비닐로 묶어주고요. 촉촉함을 유지해 주었어요. 얼굴도 한때 따갑고 가려워서 힘든 적이 있었는데요. 핸드크림과 풋크림을 믹스해가지고 바르니까 가려움도 진정이 되면서 나아지더라고요. 제가 정말 무한 반복으로 열심히 쓰기만 했는데 이렇게 건강을 되찾고 보니 정말 시크릿 제품이 정말 명품이고 대박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좋은 제품을 부지런히 알려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크릿 제품으로 우리가 손발 관리하는 기본 루틴에 대해서 제가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사실 그 2021년도 마무리하는 마지막 어떤 강의인 것 같아서 좀 세세하게 좀 요점 정리를 한다고 하다 보니 시간이 많이 길어졌네요. 여러분 유익한 시간 되셨나요? 시크릿 제품 살아갈 수밖에 없는 제품인 거 다 아시죠? 감사합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